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을 해 주셨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촬영을 할 때 조리개를 몇에 놓고 찍어야지 모두 다 선명하게 찍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딱 명확히 조리개를 몇으로 찍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리개 원리는 조리개가 열려 있으면 심도가 얕아지겠죠. 그리고 조리개가 조여 있으면 심도가 깊어집니다. 심도가 얕다는 거는 아웃포커싱이 일어나고 뒷배경이 흐려지는 거죠. 심도가 깊다는 거는 초점 맞은 부분부터 초점이 안 맞은 곳까지 전체 다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길이가, 그러니까 임계 초점면이 길어진다는 거겠죠. 임계 초점면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부분과 어디까지가 포커스가 맞는 부분인가, 그 부분이 임계 초점면입니다. 피사계 심도가 결정되는 구간이죠. 자, 그랬을 때 조리개 수치가 낮았을 때, 조리개가 만약에 f1.4다 그랬을 땐 초점 거리가 굉장히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심도가 얕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조리개가 조여서 초점이 맞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심도가 깊어지겠죠.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심도가 깊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람 한 명일 때, 자, 이게 지금 사람이라고 칠게요. 사람 한 명일 때 조리개를 몇으로 놓건 초점 맞은 부분은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동일선상, 그러니까 같은 임계 초점면이 아닌 조금 어긋난 선에 있었을 때, 그러면은 초점을 맞지 않은 부분의 사람은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리개를 몇을 놓고 찍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8이라는 만능 조리개라고 하죠. F8로 찍으면 거의 다 잘 나온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니에요. 미리수가, 그러니까 렌즈가 망원으로 갈수록 아무리 조리개를 조여도 포커스가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렌즈가 광각으로 갈수록, 망원이 아닌 광각, 그러니까 넓게 보여진 렌즈일수록 조리개 수치는 낮아도 초점은 거의 다 선명하게 맞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몇으로 찍어야지 정확히 나올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드리자면 광각 렌즈, 그러니까 50mm를 기준으로 해서 50mm보다 미리수가 낮은 렌즈들, 24mm, 28mm, 이렇게 14mm 그 밑으로 가는 렌즈들, 그렇게 광각 계열의 렌즈들은 조리개 수치를 5.6 정도만 줘도 웬만큼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50mm보다 더 망원, 85mm, 105mm, 200mm 갈수록 조리개를 아무리 조여도 핀이 좀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몇 점 몇으로 찍어야지 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두 명이냐 세 명이냐, 그리고 한 일직선상에 있느냐 뒤로 이렇게 몇 칸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건 정답을 내릴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예식장 사진들, 결혼 사진들 찍으면 신랑 신부 가족들이나 친구들 우르르서 찍죠. 층계 해서. 그럴 때는 보통 망원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광각으로 찍겠죠. 보통 그럴 때 35mm나 28mm 찍는다 쳤을 때, 그럴 경우에는 F8로 찍으면 거의 다 나오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85mm로 찍는다, 그렇다면은 조리개를 엄청 조여도 다 선명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화각도 있지만은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웃포커싱은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내가 조리개를 조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광각 계열의 렌즈를 끼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24mm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서 찍었어요. 근데 두 명이 있어요. 그럼 한 명은 날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85mm를 찍었는데도 한 10m 뒤에서 찍었어요. 그럼 조리개를 F2로 찍었어도 둘 다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좀 쉽지는 않아요. 거리와 화각 두 개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 조리개를 몇으로 찍어야 된다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사실 그거는 많이 찍어보고 그걸 내 경험치로 환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나오겠다. 사실 예전 카메라들은, 예전 DSLR들이나 그냥 필름 카메라도 보면은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달려 있었어요. 카메라에 붙어 있는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어디까지 지금 초점이 맞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버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 카메라를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이 정도면은 나올 것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광각일 때 내가 피사체의 거리가
한 5, 6m 떨어져 있다. 그럼 뭐 5.6에서 8 정도 놓으면 거의 다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망원 계열이다. 그러면은 뭐 10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5.6에서 8 정도 찍으면은 웬만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리와 렌즈 구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답은 있을 수는 없지만은 대략 그 정도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찍어야겠다면 좀 거리를 멀리, 그 말은 즉 광각 계열로 찍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아니면 조금 더 뒤에서 망원으로 찍고 싶다, 그럼 조금 더 뒤에서 찍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찍으려면은 포기해야 될 게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85mm 렌즈를 꽂건 135mm를 꽂건 뒤에가 찍었다 그러면은 타이트샷이 아니라 풀샷이 나오게 되겠죠. 그럴수록 아웃포커싱은 조금 더 예쁘게 나오진 않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선택과 집중,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자, 그럼 사진을 보면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단체 사진, 그러니까 보시죠, 이렇게 단체 사진이에요. 단체 사진인데 지금 앞줄에 앉은 사람들과 뒷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까지 다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뒤쪽까지도 거의 다 지금 초점 거리가, 그러니까 임계 초점면이 발바닥부터 저기 뒤까지 다 맞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보시면은 조리개를 f8로 찍었어요. 그쵸? 25mm 1초로 찍었고, 근데 렌즈를 52mm, 그러니까 제가 줌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50mm 딱 떨어지지 않고 52mm에 f8로 찍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억상으로 지금 피사체들과 거리가 한 7, 8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52mm 정도로 f8로 찍어도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반대로 자, 이런 사진 볼까요? 일반적으로 아웃포커싱에 두 사람 다 나오게 되는 사진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뒤는 다 아웃포커싱이 날아갔죠. 그리고 인물은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손 부분을 보시면은 흐릿하게 포커스 아웃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000분의 1초고 f1.4로 찍었습니다. 그쵸? 근데 85mm예요. 아무래도 85mm에 망원으로 찍었고 피사체의 거리가 뭐 1.5m 안쪽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는 날아갔지만 두 사람 다 얼굴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얼굴은 선명했지만 손은 날아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봐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양쪽이 다 선명하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초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맞았느냐, 임계 초점면이 어디냐를 보시면은 이 발끝, 이 앞쪽부터 선명하죠. 지금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인물은 오롯이 다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뒤쪽은 조금 많이 날아갔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막 다 날아간 사진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이 85mm를 찍었어요. 근데 조리개는 2.0이에요. 조금 더 조여졌죠. 2.0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인물은 훨씬 더 쨍한 느낌이 들고 뒤쪽은 완벽한, 이 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아닌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이 다 나오고 이만큼이 더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뒤에서, 그러니까 한 10m 이상이 더 될 것 같아요. 한 15m 이 정도 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진 봐볼까요? 이 사진 보시면은 앞쪽에 이 자동차 바퀴선부터 시작해서 저 제일 뒤쪽 손가락까지 다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지금 사람이 꽤 많은 사진이고 흔히 말하는 단체 사진이죠. 자, 이쪽을 보시면은 120mm를 찍었어요. 굉장히 망원이죠. 조리개는 f5예요. f5인데 이렇게 다 선명할 수 있냐? 제가 많이 뒤쪽에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와 꼭 내가 촬영자의 거리, 그러니까 피사체와 렌즈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달리기 하는 동생들인데 참 표정들이 해맑네요. 여기 타코 먹는 아저씨부터 이 뒤에 줄 서 있는 아주머니까지 굉장히 임계 초점이 길죠. 굉장히 이 초점 맞는 구간이 길어요. 그쵸?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f2.5예요 2.5인데 40mm 렌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좀 멀리서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mm 렌즈에서 이 정도가 다 초점이 맞으려면은 2.5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사체들과 저의 촬영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도 볼까요? 다 맞죠? 초점이 거의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맞는 사진이에요. 조리개를 그럼 몇으로 찍었을까요? 5.6밖에 안 돼요, 사실.
5.6mm에도 불구하고 40mm죠. 굉장히 제가 뒤쪽에서 찍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진들 많이 찍으시길 원하실 거예요. 주제가 되는 3명, 그러니까 3명은 아니죠. 3개, 그러니까 강아지와 사람 2사람은 다 선명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뒤쪽은 다 조금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2.8이에요. 그쵸? 2470 렌즈로 찍었고 70mm를 찍었습니다. 70mm 최대 개방 상태에서 찍은 거예요. 하지만 역시 제가 굉장히 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초점이 맞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피사체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도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초점이 맞아 있어요. 뒤에 글씨 2칸까지 글씨 다 맞아 있습니다. 110mm 렌즈예요. 그리고 4.5로 찍었습니다. 역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다 핀이 맞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뒤에 서 있는 모델들까지 다 초점이 맞아 있죠. 여기 공부터 시작 전체적으로 다 맞아 있는 일명 펜포커스 사진이에요. 자, 5.6밖에 안 돼요. 조리개는. 근데 23mm로 찍었기 때문에 광각 계열로 찍었기 때문에 5.6으로 찍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핀이 맞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하죠. 40mm로 찍었음에도 핀이 나가는 사진이 있고 85mm로 찍었음에도 다 초점이 맞는 사진들이 있겠죠. 120mm f4로 찍어도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거리와 화각 그 두 개를 잘 믹스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진에 있어서 정답은 없겠죠.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매 순간 빛이 다르고 위치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똑같은 사진도 없고 나쁜 사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는 사진을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찍어보고 그 성공 수치를 올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률의 싸움이라고 하죠. 몇 장을 찍었을 때, 10장을 찍었을 때 10장이 다 만족할 만큼 사진이 나온다. 그럼 프로페셔널에 가까워지는 거고 10장 찍어서 한 장 정도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직은 아마추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 확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찍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망도는 없겠죠. 많이 찍어보시고 경험치들을 올려서 나에게 맞는 조리개 수치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들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